아이치 드라마 정풍파 3회에서 7화까지는 3년 후 봉살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고 이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3년 후 종설만은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며 수사관으로 지내고 있다. 그녀는 최근 벌어지는 시신 소각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중인데 누군가 암기로 수사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3년 전 풍파호에 있던 사람들은 미룡산에 중독되고 봉살로 살해당했다.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한 명, 소북명. 그날 사라졌던 소북명은 3년 만에 돌아왔다. 소북명은 봉살살인이 다시 시작되자 야살을 찾아 경성으로 돌아왔으며 자신은 야살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종설만. 최근 일어난 시신 소각 사건은 3년 전 봉살 사건과 같은 바늘로 행해지는 것이며 소북명은 같이 야살 수사를 하기를 부탁한다. 그러나 종설만은 아버지의 동굴에 소북명을 가둔다. 심포영 오작 풍청탁을 찾아 독약을 가져온 설만은 소북명 앞에 두고 그걸 먹은 소북명은 맹독 응혈환에 중독된다. 종설만을 쫓아온 풍청탁은 소북명을 바로 치료해 목숨은 살렸으나 한독에 중독되어 무공과 내력을 잃었다. 사실 경성에서는 신부가 봉살로 살해된 사건이 3건이나 일어났는데 심포영은 일이 커지는 걸 막으려 시체를 불에 태워 은폐했다. 소북명과 종설만이 4번째 사건의 발생할 장소를 추론한 상황. 급히 예상 장소로 간 종설만은 진짜 살인이 또 일어난 상황을 목격한다. 시신을 불태우려던 심포영 폭회들을 막고 수저를 찾아가 설득에 나서는 설만. 결국 수사를 시작한 종설만은 시신 소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봉살로 살해된 신부들이었고 모두 기녀였으며 기녀를 인신매매한 호십삼의 정체까지 알아낸다. 그런데 호십삼은 이미 사라졌고 설만 일행은 죽은 신부 시체를 부검하러 간다. 이번엔 누군가 부검실에 불을 지른다. 종설만 일행은 부검 중 발견한 금사를 추적하러 남인항으로 향한다. 남월국의 비술에 금사가 쓰인다는 설정으로 남인항의 금은방에 들른 일행들. 금사를 사간 사람의 정체는 남월인의 종교인 화만천 교회의 신성한 존재가 사갔으며 그자는 화만천의 수령살달로 금은방의 주인장은 살달이 지목한 여인들에게 금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살달이 지목한 여인들을 성녀라 부르며 종교의식을 하고 그녀들을 하늘에 바치는 양 의식을 치른 후 여자들을 호십삼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화만천으로 가는 종설만 일행. 뭔가 괴이한 현장에는 살달과 성녀들아 등장하고 이번에도 한참 의식이 진행되자 불꽃과 함께 성녀들은 사라졌다. 의식이 끝난 후 살달과 성녀를 찾은 곳은 호씨 저택. 호십삼의 장부를 살피던 중 소부라는 여인만 내역이 없음을 알게 된다. 몇 달 전 의식에 성녀들을 데려왔는데 그중 여인 하나가 도망갔다 잡혀왔고 그녀가 바로 소부였다. 소부의 집에 가본 종설만 일행은 그녀의 집에 새로 생긴 무덤을 발견한다. 실종됐던 호십삼 역시 봉살에 당한 채 발견되고 다시 추적의 단서가 끊어질 순간 살달을 구해간 자객들을 생각해냈고 자객들은 경산 후부의 호위병임을 추측해낸다. 경산 후부로 간 종설만 일행. 경산 후부에게는 아들 아가가 있으며 그 아들은 실종됐다 찾았는데 그 역시 봉살에 당한 후였다. 그런데 발견된 아들은 아들 모습을 한 봉살 재봉사였다. 경산 후부의 아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경산 후부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기에 봉살 살인자가 그를 노리고 있었으며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경산 후부 아들의 얼굴을 이용했다는 것. 경산 후부를 죽인 현장에서 재봉사를 쫓는 종설만. 그러나 재봉사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이때 그들을 쫓아온 심포영과 암정령 제갈공훈 일행들 때문에 소북명도 절벽에 은신했다 떨어진다. 죽은 줄 알았던 소북명은 절벽에 있는 통로를 통해 살아 돌아오고 재봉사의 정체도 파악해낸다. 모든 게 호십삼의 인신매매로 팔려왔다 도망간 여인 소부에게서 시작된 일이었고 소부의 남편인 폭회 주일철이 저지른 사건이었다. 더 기막힌 건 주일철은 3년 전 야살 사건의 행동대장이었고 풍파호 사건 역시 야살의 명령으로 그가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야살은 한 명이 아닌 조직으로 있을 수 있고 3년 전에 명령을 받을 때도 야살은 가면을 썼으며 폭회가 된 것도 야살의 지시였다. 폭회가 되어 심패를 찾으라는 명령이었다. 또한 풍파호 때 지하실에 숨어있을 때 야살의 목소리를 들렸다는 증언과 소북명을 살려둔 정황 등을 봤을 때 야살은 종설만의 아빠일지도 모르겠다는 추론에 이른다. 재봉사 사건의 범인인 주일철은 해해인으로 해해성의 고아였고 해해성을 없앤 잔인한 일을 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야살 범죄는 그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등의 증언을 한다. 1화부터 떠들썩하게 했던 야살 사건은 주일철이 야살의 명령을 받아 저질렀고
남어린이었던 아내가 잡혀가서 인신매매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다시 봉살살인을 저지르며 복수를 다짐했다. 주일철은 3년 동안 궁금했던 여러 말을 남기고 자결한다. 뭔가 잔인한 거악이 있을 거란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주변에 있던 폭회가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저질렀다는 설정이 다소 의외였지만 재봉사 범인이 평범한 것을 제외하곤 봉살살인 사건은 꽤 재미있었다. 한편 주일철이 죽으면서 야살 사건을 공론화시킬 순 없어졌지만 종설만의 오해는 풀리게 됐다. 그나저나 소북명도 해외의 고아 출신인 건가? 암정령의 제갈공우는 친구인 건가 적인 건가? 한독에 중독된 소북명의 해독은 언제쯤 이뤄질지 야살의 정체도 궁금하고 여전히 흥미진진한 정풍파 기대. 봉살살인 사건은 호십삼을 낳고 호십삼은 금사를 낳고 금사는 남어린을 낳고 남어린은 남인왕 화만천 수령 살달과 성녀들을 낳는다. 성녀는 다시 호십삼과 화만천의 수령을 낳고 화만천은 경산후부를 낳다가 결국 봉살살인 사건의 재봉사까지 밝혀진다. 휴, 복잡한 듯 보이나 한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서사였다.